여러분,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할 때 그 수많은 글자들 중에 단 한 줄이 내 돈 수천만 원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. 오늘 실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와서 계약서에 적힌 글자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는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. 자, 모든 일은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. 매수인 강 씨가 중개인한테 물어본 거죠. 저기요,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? 아마 강 씨는 뭐 별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물었을 거예요. 오히려 이 조항이 자기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. 하지만 바로 이 순진한 질문 뒤에 어마어마한 돈이 걸린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파헤쳐 볼 건 바로 이 위험한 계약 조항입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잖아요?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한 문장 안에 사실은 아주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. 아마 강 씨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.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본 거죠. 매도인이 세금 감면 대상자래. 그러면 내가 대신 내줘야 할 세금도 당연히 없거나 뭐 거의 없겠네. 와, 이거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? 그죠? 근데 법이랑 계약의 세계는요,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로 돌아가더라고요. 하지만 강 씨의 이런 기대감, 중개인이 던진 딱 한마디에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. 중개인은 이 계약서가 말하는 진짜 현실, 그 충격적인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딱 짚어줬거든요. 중개인의 대답은 정말 차가웠습니다. 바로 이거였어요. 아니요, 그건 매도인이 세금을 감면받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이 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한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, 그 전액을 매수인께서 다 부담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. 와, 강 씨 머릿속에서 돌아가던 계산기랑은 완전히 다른 결과죠? 이건 뭐 상상도 못한 엄청난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매수인이 기대했던 것과 계약서가 말하는 냉혹한 현실,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 딱 놓고 비교해 드릴게요. 보세요. 왼쪽이 바로 강 씨가 신나게 돌렸던 행복회로입니다. 매도인이 감면받으니까 나도 돈 굳겠다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이게 바로 계약서가 말하는 현실이죠. 매도인 상황? 그런 거 상관없고 세금은 무조건 전액 부담. 결국 이 종이 위에 적힌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강 씨의 모든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려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배워야 할 게 뭐냐면요. 법의 세계에서는요, 내 개인적인 기대나 아유 당연히 그렇겠지 하는 짐작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. 힘이 하나도 없어요. 오직 계약서에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자 그것만이 진짜라는 거죠. 근데 왜 이 원칙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걸까요? 그 답은 바로 최고법원, 대법원에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과연 대한민국 최고법원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, 그 명확한 기준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죠. 이렇게 막 서로 말이 다르고 혼란스러울 때 이걸 한 방에 딱 정리해주는 대법원의 해석 기준, 그게 뭘까요 대체? 여러분, 이 기준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요, 앞으로 계약서를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. 정말입니다. 대법원의 원칙은요,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정말 강력합니다. 바로 이거예요. 계약서의 문구가 명확하면 쓰여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. 끝. 더 이상 다른 해석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계약한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, 뭘 기대했는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. 그냥 종이에 적힌 글자 그게 전부다. 이게 바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계약법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. 사실 이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에는 특약사항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. 이게 그냥 뭐 계약서에 몇 줄 더 추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이건 일반적인 법이나 규칙보다도 더 힘이 센 당사자들끼리 한 특별한 약속인 셈입니다. 바로 이 특별화되는 점 때문에 특약사항 단 한 줄이 판 전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. 특약사항이라는 게 누구 하나 골탕 먹이려고 만든 함정 같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. 오히려 정반대예요. 우리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자. 돈 문제는 특히 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뭘 책임질지 확실하게 못 박아두자. 이렇게 미래에 생길지도 모를 분쟁을 미리 막으려고 만든 안전장치인 겁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더욱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뜯어보고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좀 무서운 얘기를 들었으니까
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야겠죠?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?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앞으로 어떤 계약서를 앞에 두시든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첫째, 모든 단어, 모든 조항을 정말 꼼꼼하게 뜯어보세요. 둘째, 조금이라도 단 1%라도 애매하거나 이게 뭔 소리지 싶으면요. 절대 창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세요. 아, 나중에 찾아봐야지. 이거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계약 금액이 좀 크다, 내용이 복잡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마세요.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. 그 약간의 비용이 나중에 내 돈 수천만 원, 수억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 이 세 가지만이라도 머릿속에 꼭 새겨두세요. 첫 번째, 내가 혼자 생각하는 상식이나 기대, 법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두 번째, 진실은 오직 하나, 바로 종이 위에 쓰인 글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,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요, 서명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, 그것뿐입니다. 계약서 단 한 줄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여러분이 다음에 서명하게 될 그 계약서, 그 안에는 과연 어떤 위험이 여러분도 모르게 숨어 있을까요?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이제는 절대 그 위험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.